안녕하세요. 평범하지만 뭐든 실천하는 평시래입니다. 아내와 함께 적은 월급이지만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여행을 좋아하지만 절약을 일삼으면서 미국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시래는 5년차 미국 주식을 하면서 매년 250만원 양도세 비과세 구간 내에서 수익 실현을 해오고 있지만 우리 부부도 좀 더 본격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엄마를 포함해서 주변 지인분들과 함께 시작한다는 의미로 올해 1월부터 새로 계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계좌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대 월급을 받는 평범한 일반 직장인 신혼부부가 미국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먼저 일반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를 만들면 국내 주식은 물론이고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미국 주식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 개별 기업의 주식을 사려면 일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ISA는 일반 계좌처럼 국내 개별 기업 주식도 매수할 수 있지만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못합니다. 개인연금 저축과 IRP 계좌도 해외 주식은 당연히 안 되고 국내 주식도 개별 기업 주식은 매수하지 못합니다. 좋은 기업들을 모아놓고 알아서 리밸런싱도 해주면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SPY, VOO, SPLG,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QQQM, 주가도 배당도 잡을 수 있는 SCHD, 반도체 관련 SOXX 등 미국 ETF 포함해서 QQQ의 2배 레버리지 QLD, 3배 레버리지 TQQQ 등도 모두 당연히 일반 계좌에서 가능합니다.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뭘 모아가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적금보다는 연평균 10% 정도의 수익으로 꾸려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개별 기업들은 그 기업의 현황, 전망, 뉴스, 경제 흐름 등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미 유명한 ETF들은 상대적으로 공부의 필요성이 적어서 투자할 때 마음이 편하기도 합니다. 저희같이 본업이 있고 직장 다니기 바쁘신 분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돈만 있으면 꾸준히 예적금 넣듯이 넣으시면 충분히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공부를 잘하시고 미국 주식 투자도 잘하시는 많은 분들도 모아가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도 유언으로 본인이 죽으면 S&P 500 지수에 투자하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저희의 경우도 QQQ와 VO 위주로 모아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시총 10위 이내의 기업들도 분할 매수 중에 있습니다. 되도록 사고 싶어하는 종목의 현황을 잘 살펴보고 공부도 충분히 하신 후에 한 종목을 매수하신 순간 돈 생길 때마다 예적금 넣듯이 꾸준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잣돈이 많이 있으셔도 한 번에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이라도 주가는 등락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보면서 비교적 주가가 하락할 때 오히려 분할로 매수하시면 위험을 방어하고 하락장에도 더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이 주가 변동이 조금은 무겁고 상승이 느려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더 큰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는 매우 많다고 말씀드렸죠. 조금만 오르면 팔아서 적은 수익을 가져가는 단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이상 꾸준히 모아가는 장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의 적은 돈으로도 착실하게 모아가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 수년 후에도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니까요. 세금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해외 일반 계좌에서는 연수익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은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하니까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5년, 10년 장기 투자를 해 나가되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는 수익 실현을 해서 절세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매년 250만원의 수익을 얻는다고 할 때 10년 후에 한 번에 매도하게 되면 2,500만원 중 250만원을 제외한 2,2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인 49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지만 매년 250만원 내에서 수익 실현을 하신다면 세금이 0원이니까 이 차이도 많이 나겠죠? 이때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든지 팔았던 주식이 좋고 끝까지 함께할 생각이라면 바로 다시 사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ISA 계좌의 경우 아직 없으신 경우에 무조건 개설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모든 국내 주식 일반 계좌처럼 투자가 가능하고 3년 만기만 채우면 손익통산으로 현재 일반형은 200만원,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 비과세 한도가 초과해도 9.9%라는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참고로 국내 주식과 국내 ETF를 수익 실현하면 거래세와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해외처럼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하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때 ISA는 200, 400만원에 해당하는 비과세 한도까지는 혜택을 받고 이 한도를 초과해도 15.4%가 아닌 9.9%만 내도 되는 것이죠. 배당주라고 하기에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5만원에 사서 1년 후에 10만원으로 올라서 팔았다고 가정해보면 이 5만원에 대한 수익은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의 배당이 있다면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연 4회 총 1000원을 줬다고 했을 때 일반 계좌에서는 15.4%를 뗀 846원을 받았을 텐데 ISA에서는 비과세 한도 내에서 1000원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금액을 좀 더 높여볼까요? 만약 삼성전자로 500만원의 수익 실현을 하시면 이것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지만, 예를 들어 500만원을 배당으로 받았다면 서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 400만원을 제외하고 이 100만원에 대해서 9.9%만 떼고 약 490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 500만원을 배당으로 받았다면 500만원에 15.4%를 떼고 423만원을 받게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게다가 여기에 3년 만기를 채우고 개인연금 저축과 IRP로 이전하면 개인연금 저축과 IRP가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최대 300만원까지 혜택 한도가 늘어나서 총 12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미국 주식 ETF 투자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도 미국 ETF들이 상장되어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QQQ와 비슷한 땡땡땡 미국 나스닥 100, SPY, VOO, SPLG와 비슷한 땡땡땡 미국 S&P 500, SCHD와 비슷한 땡땡땡 미국 배당 다우존스 등이 그러합니다. 이것들 같이 해외 관련 ETF는 배당금의 경우 분배금의 형태로 들어와서 당연히 15.4%를 원천 징수하고 받게 되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런 ETF들을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로 잡혀서 15.4%를 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있는 ISA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만약에 미국 QQQ 직토로 3년간 연 100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면 해외 일반 계좌에서는 250만원 비과세 구간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한 매년 22% 양도소득세 165만원 총 495만원을 내시겠지만, 국내 ISA 계좌에서 QQQ와 같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으로 3년간 연 100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면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 비과세 구간을 제외한 2600만원에 대한 9.9% 분리과세로 약 26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니 이 또한 차이가 많이 나죠. 하지만 해외 직투로는 양도소득세를 이미 냈기 때문에 금융종합소득과세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연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금융종합소득과세자가 되니 연 250만원 이내에서만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오히려 수익 실현할 것이 훨씬 많다면 일반 계좌가 나을 수도 있는 등 고려를 잘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연 수천만원의 수익을 내는 투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는 좀 더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ISA 계좌에서는 국내 배당주나 우상향하는 해외 ETF를 모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ISA 계좌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ISA는 본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비과세의 경우 해외 일반 계좌처럼 연 단위로 250만원씩 한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총 기간 동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브들 혹시 보시면 비과세 한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이미 혜택 상향이 개정된 것처럼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 이 법 개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연간 납입 한도 2천만원, 총 한도 1억으로 제한적이고 비과세 한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융종합과세자 분들은 개설이 어렵다는 것 등이 있으니 확인을 잘 하셔야겠고요. 이런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의 만기를 꼭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3년 만기를 채우고 또 새로운 비과세 한도를 받기 위해 새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이나 IRP로 넘겨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때 해지를 하면서 모든 주식을 다 현금화, 매도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저축펀드 계좌와 IRP 계좌인데요. 솔직히 세금 혜택을 생각하면 이만한 계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국민연금 등으로 국민 모두를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최고의 세금 혜택을 주면서 스스로 연금을 운영하고 수령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개인연금 저축펀드와 IRP 계좌인데요. 개인연금 저축 계좌는 계좌에 납입을 하자마자 연급여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자 분들은 16.5%, 급여 5,500만원 이상,
4,500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자 분들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서 이것 자체를 그냥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게다가 만 55세부터 수령시 5.5%, 만 70세부터 수령시 4.4%, 만 80세부터 수령시 3.3%의 저율 과세로 연금식으로 수령을 하기 때문에 수령시 때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계좌들처럼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과세 이연이 되고 세금과 노후 대비 측면에서 보면 이만큼 좋은 계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0대인 우리 부부만 해도 50대까지는 20년 넘는 시간이 남았고 약간의 중도 인출도 할 수 있겠지만 계좌 특성상 수십 년 장기 투자를 해야 이득인 계좌에서 3년, 5년 후에 종잣돈처럼 굴리기는 어려워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인 개인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개인당 총 연 900만원 정도만 납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연금계좌에서는 개별 기업 주식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에는 펀드와 ETF, 리츠로 100% 투자를 할 수 있고 IRP에는 납입금액의 70%만 ETF 같은 위험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예금, 채권 등 안전상품도 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ETF들을 매도하는 것은 일반 계좌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세금 혜택의 경우 총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납입 자체는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당연히 중간에 깨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저축의 경우 IRP보다 수월하게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나 수익을 인출하게 되면 과세가 됩니다. IRP의 경우 인출 요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납입 한도가 있듯이 수령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수령 금액이 현재로는 1,500만원이고요. 이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저율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를 선택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또한 ISA는 전 증권사 통틀어서 한 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지만 개인연금저축, IRP는 여러 증권사에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 증권사들의 계좌를 개설해도 한 계좌당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계좌들을 총 합쳐서 한도가 계산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계좌와 개인연금저축은 아무나 만들 수 있지만 ISA는 근로소득자라면 15세 이상도 가능하지만 보통 만 19세 이상,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분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계좌별로 저희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투자에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의 상황과 계좌별 특징을 참고하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엄마, 평실의 엄마도 얼마 전에 미국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도전하는 엄마를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모두 하실 수 있고 파이팅의 기운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